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이어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또 한 차례 자산 매입, 즉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실업률 하락이 달팽이 걸음 수준으로 느리다면서 추가 통화 완화가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모기지 증권을 포함한 자산 매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수입 물가가 원유 가격 하락으로 넉 달 연속 내렸습니다. 전달 대비 0.6% 하락해 0.2% 상승을 점쳤던 전문가 예상치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입 물가 하락에는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영향을 줬는데 수입 석유 제품은 7월 중 전달 대비 1.6% 감소했고 작년 7월보다는 12%나 떨어졌습니다.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 경기 둔화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빌이 2분기 매출 152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 당기순이익 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57%, 56%를 성장한 수치인데요. 특히 상반기 매출은 31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는 96% 성장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반기 순이익도 최초 100억 원을 뚫으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리나입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폭염은 훌훌 꺾였고 제30회 런던 올림픽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폐막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의 수익률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받을 듯 결국 받지 않았던 코스피가 오늘 결국 엿새 만에 소폭 한 10포인트가량 숨을 고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 보이는 가운데 펀드 환매 압력을 받은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 특별히 화학, 건설, 조선 등의 매물이 좀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그러나 제품 가격을 올린 호재가 있는 음식료 섹터는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코스닥의 상대적 선전인데요. 3일 연속 올라서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 보여지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이제 중소형주 쪽에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돈다라는 걸까요?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에게 듣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심리지표들 개선 가능성은 지난주 중국의 경제지표는 안 좋았었는데 부양책 기대해도 좋을지 두 가지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께는요. 모멘텀 공백기에 시장의 투신 변화를 야기할 이슈는 무엇이 될지, 시장 총의 관심사죠. 외국인 순매수 기조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더불어 체크합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뵈야겠죠. 코스피 1950포인트 안착할 수 있을지와 네오이즈 게임즈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급등하는데요. 주간 5% 공약 종목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는 삼천리 자전거로 설명 듣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펜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함께해 주실 텐데 엿새 만에 숨 고르는 코스피 단기 조정 가능성과 그 폭 시기 등을 미리 점쳐보고 LG화학, 크로바 하이텍, 인프라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조정받으며 1934선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별다른 상승 모멘텀 없이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세로 장을 출발해서 기관이 꾸준하게 매도 우위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꼬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현재 2천억 원 넘게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1% 하락한 19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가 중국 무역 수지 악화에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수급 주체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지수는 4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2% 상승한 4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유로달러와 코스피 하락으로 매수 심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유로화가 반등한 후에는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수급상 달러와 상승 압력이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0전 상승한 113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만 1,000원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132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도 약세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0.2% 하락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현재 2.47%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0.73% 강보합권에서 9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1.22% 조정받으면서 24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21% 하락하면서 2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현재 상승폭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1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안내 그리고 파라다이스 모두 약 보합권인 반면에 CJO 쇼핑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포스코 ICT는 0.14% 하락세입니다. 7,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SM과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CJENM은 1.4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0.17% 상승하면서 2,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인데요. IT주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56% 밀려나면서 132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엿새 만에 하락세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1.74% 하락세입니다. LG전자도 1.91% 밀려나고 있고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역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증권주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0.2% 밀려나면서 5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교보증권과 동양증권도 각각 1%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현재 하나증권도 1%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대우증권도 0.85% 하락하면서 1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역시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1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주당 7,5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금호석유가 3.54% 하락세, KP케미칼도 3%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역시 주당 7,000원씩 떨어지면서 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음식료 업종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삼양라면 등 6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삼양식품은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74% 오르면서 2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석밥인 햇반의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도 현재 상승세입니다. 2.67% 오르고 있고요. 오뚜기가 6.23% 강세, 오리온도 1.57% 오르면서 90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제주 평화연구원 포럼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에 현재 가스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가 12%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스틸이 4.55%, 대동스틸은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성 역시 2% 가까운 상승세고요. 삼강 MNT도 5%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강약품이 자회사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보험급여 협상 진전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강약품의 자회사인 안트로젠이 개발한 치료제죠. 큐피스템은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보강약품은 3% 넘게 오르면서 1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기관 매도세 때문에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코스피인데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 특별히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쪽 지표가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특별히 심리 지표가 잘 나올 필요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지수가 보시다시피 1900포인트 중반대까지 이미 상승세를 보였었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 유럽 지역의 어떤 리스크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승한 부분이 이미 지수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실물 부분의 개선이 어느 정도 동반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어떤 실물 지표 같은 것들이 극적인 반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다, 추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한 일단 기대감을 반영한 어떤 심리 지표들의 반등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중에 그 미국 쪽에서 보면은 NAHB 주택시장 지수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엔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 지표 그리고 제조업과 소비 부문에게 체감 지표들이 골고루 발표가 되는 것인데. 일단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나머지 지표들은 일단 컨센서스가 전월 보합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그 유럽 지역 리스크가 상당히 빠르게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다 그 연준 주요 인사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금 심리 지표를 예상외로 개선시켜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 너무 좋아질 거 기대하지 말고 심리 지표 정도는 개선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얘기셨는데 사실상 주말엔 뉴욕 증시를 조금 흔들었던 것 중국의 지표 결과였었죠. 지난주 물가 빼고는 지표가 무역 수지까지 다 안 좋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조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과연 몇 월달 지표부터 중국 지표는 그 부양책의 효과를 보여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주에 그 발표된 그 7월 중국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 완화가 그동안 이루어졌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그 실물직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수출 같은 주요 부문 지표들이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 8월 이후에 그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 7월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게 결국에는 그 유로존 위기가 크게 부각됐던 어떤 시기에 경제 활동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여름 휴가, 제조업 쪽에서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 지표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계절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가가 또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긴축 완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연내에 그 추가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대출 촉진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거기다 최근에 시행됐던 어떤 정책들 같은 긴축 완화 정책들 같은 것들 이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8월, 9월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 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여전히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쪽 심리지표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주 초반에 이렇게 조금 숨을 고르지만 주 후반에는 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중소형주 순환매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감안해서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워낙 빠른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어떤 정도 기술적인 부담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특별한 뚜렷한 모멘텀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상승 탄력 둔화가 좀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휴 휴일 이후에 그 주중반 이후 발표되는 어떤 미국의 체감 지표들이 만약 예상치를 상회해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양호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또 대외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는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의 증가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 정책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정적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스타일별로 봤을 때는 그 대형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승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수 상승 과정에서 대형주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소형주들이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최근 들어서 증시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그쪽을 메워주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는 IT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수 상승 탄력 둔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경기를 타지 않는 미디어 엔터 쪽이거나 혹은 순환매 돌 수 있는 중소형주 가운데 IT와 차, 부품 쪽을 좀 유념 있게 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확산되는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오늘은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바짝 오르면서 사실상 한국의 저평가 메리트는 좀 엷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엿새째 사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 내 가장 핵심되는 화두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되느냐의 여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초점이 이번 주에는 모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의 순매수 과정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지금 현재 그 IT와 자동차 업종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주변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다 할 어떤 그 큰 어떤 그 힌트 부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다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답답하게 만드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외국인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 총 한 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한 한 3, 4조 원 정도 더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본다면,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미국 시장과 그리고 이제 그 선진 유럽 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장 간의 어떤 그 상승률 간의 갭을 본다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으로 계속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 부분 조금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 좀 외국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유리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한 경기 부양책 기대도 있기 때문일 텐데 사실상 지난주에도 바짝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는 조금 추격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괴리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과 외국 시장 간의 어떤 그 상승률 괴리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지수 뭐 13,000포인트 넘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S&P 지수 역시 1,4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그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당 부분 고점을 지금 많이 그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 시장 한 5%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대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으로 유입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그 글로벌 어떤 그 증시 관련 이벤트들 8월 말까지는 없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어떤 그 기대감,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로존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 부분 기대하셔도 될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제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가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포인트가 미국 쪽 이번 주 나올 지표라고 하셨는데 실물 쪽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아질 만한 기대는 사실상 없다. 눈높이 낮추자 하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의견도 동일하신가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지난 주 후반에 있었던 그 중국 지표 부분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 그 수출입 지표 조금 좀 세부적으로 좀 쳐다봐야 될 텐데요. 그 수출입 관련 지표는 상당 부분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수 부분을 좀 본다면 전월 6월 달 경우 내수 소비 같은 경우 13.7% 증가를 했고요. 7월 같은 경우 13.1%를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수 소비가 상당 부분 뭐 둔화됐다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수 부분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양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부양 중심으로 변한 것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그 우리 시청자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가전 하향이라든지 자동차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들 내수 부양을 위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어떤 그 내수의 그 어떤 좀 점진적인 그런 상승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 우리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수출은 너무나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 중국 관련된 지표들 지금 어찌 보면 좀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내수 소비 부분의 어떤 그 튼튼한 체력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전반적인 메시지로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살 텐데 어떤 업종을 IT 차 말고 더 사줄지가 관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또 코스닥이 선전하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의 관심 주문도 나옵니다. 관심 업종 또 포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너무 가파른 상승에 의한 시장의 조정 부분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좀 상이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 그 기관의 관심 종목 그리고 그 외국인의 관심 종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의 어떤 그 관심 종목들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 업종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아니면 조선 업종으로 이렇게 그 확산되는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기관 선호주였던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소재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조정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그 8월 말에 잭슨홀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9월 4일 이렇게 그 ECB 정책 회의 그다음에 9월 12일, 13일 미국의 FOMC 회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때까지는 이벤트가 없다 해서 당분간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시장의 상승 방향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만에 하나 이벤트가 있을 그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벤트들 실질적으로 시장 내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편안한 주식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가장 편안한 주식은 뭐니 해도 아직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IT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당분간 만에 하나 이제 그 시장의 그 어떤 그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소형주로의 관심을 가져본다 했을 때는 역시 자동차의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IT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것이지 타 업종의 확산 부분 조금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네요. 네, 가장 편안한 쪽은 역시나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섹터, IT 차라고 하셨고 행여나 중소형주를 보더라도 섹터는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정에 있는 소재 쪽은 조금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관심을 일단은 가져보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포트의 비중 정도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소개를 받아보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해운업종하고 조선업종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하고 해운업종은요, 그 유럽 시장 관련된 아주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지역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 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 그 다음에 미국 지역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눈앞에 있는 것이 유럽 지역에 대한 선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 유럽 관련주로 보셔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선호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IT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행 관련주는 전반적인 유동성의 어떤 그 속도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관심 포트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조선해운, IT은행, 여기 또 정유까지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포트 현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전략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 매물로 코스피는 좀 조정을 보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아 보이네요. 네, 제가 이미 1850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900선이 넘어가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에 그 지수 흐름과 현재 딱 그 맞아 떨어진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스피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이 1900선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 조정과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현재 그 강력하게 좀 반등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상승 에너지가 좀 약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들이 2,300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도 무려 2,600억 순매수입니다. 근데 대충 계산해봐도 얼마입니까? 2,300억하고 2,600억이니까 한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1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천억 가까이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순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외국인도 프로그램도 그냥 매도는 안 하더라도 그냥 제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소한 25포인트는 빠졌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왜 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선 돌파된 이후로 굉장히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120선 돌파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900선이 돌파가 되니까 코스닥의 개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독립변수, 코스닥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어우러지면서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고요. 내일 예상을 해드린다고 하면요. 내일도 역시 이제 코스닥 기술주의 전반적인 순환 상승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컨텐츠, 뭐 기타 이런 기술주 업종들이 조금씩 올라졌는데요. 아마도 내일도 비슷한 소리.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수가 좀 안 좋고 약간 좀 조정받는 이런 양상.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활발한 순환매. 이렇게 시장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네, 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싸게 잡은 사람은 그냥
좀 적당히 이제 갖고 있고 늦게 잡은 사람은 좀 줄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약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한 50%, 전업 75% 정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제는 5대5로 하세요. 전에는 7대3을 먼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좀 우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한 5대5 정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 못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해 주시고요. 코스닥은 공격적으로 좀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이제 관심 종목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큰 폭,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 섹터 가운데 한 종목이라면서요? 네,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종목은 현재 그 가치평가로 본다 그러면 뭐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평가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수준인데요. 최근에 그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단기 매도해 주시고요. 밀리면 다시 재매수 주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 호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재료가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료가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삼양식품 그냥 개별주 측면으로 가볍게 대응해 주시고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급등합니다. 61선까지 왔는데요. 지난주 추천주였던 네오비스 게임즈 한번 AS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제가 두 번 추천했습니다. 7월 25일하고 이제 8월 6일이었는데 각각 22,200원, 22,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같은 가격인데요.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는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7월 초순이었죠. 거의 중순 정도 됐었는데요. 27,000원에서 완전히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 27,1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데요. 일단 25,000원이 돌파가 되면 오늘 말고요. 이제 내일 이후죠. 최소한 만약에 25,000원 지지가 되면은 26,0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25,000원대에서 일단 한번 잘라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현재 저는 순환매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코스닥이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오지 게임즈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그 기술주 중에서 보면은 뭐 오늘 다날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중에 하나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네오지 게임즈라든가 이런 것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실 필요 없고요. 적당히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9% 정도 오르는 날 네오지 게임즈 거의 25,000원 사실상 부근인데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조금 아쉽고요. 이제 내일 정도 정리하시면 뭐 좀 더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주 삼양식품에 이어서 네오지 게임즈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순서는 일주일간 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순서인데요. 먼저 한 주간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BH가 3.8%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JB스탁 이정보 대표의 네오위즈가 4.2% 정도,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4.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베이직하우스는 0.8% 정도 손실 중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SGA가 0.6% 정도, 그리고 동양증권 박형상 대리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난주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1.6% 정도 손실 중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실적도 좋고 기술적 분석도 괜찮다 하시면서 BH 주셨는데 수익률이 3.8% 정도, 4% 가까이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일단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5월 달에서도 한 6,000원 중반대에 바닥 찍고서 다시 턴하는 움직임이 강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저 6월 달은 외바닥이었지만 지금은 이중바닥형이면서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 좀 공고히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만 턴해준다라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도 지금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금일도 현재 좀 기관에 매수가 들어온 그런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그 PCB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돼 있는 만큼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 실을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타켓은 일단 75,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을 하는 것도 투자 시기를 짧게 가서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이라면 그리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은 단중기로 좀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500원 라인대가 볼 수 있고 대장주는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컴이라든지 기타 관련 FPCB 종목에서의 어떤 흐름들과 동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성격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견주면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5%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현재 가격 7,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아쉽습니다. 아까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7,650원, 7,75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 한 5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한 7,750원까지 주지 않으면 종가 매수해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일단 8,500원 라인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소 매물적이 한 9,000원 라인대 좀 두텁긴 하지만 이게 또 한 5월달까지 고점 중소형주 또 반등했을 때 그때 시점 가격이 8,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습니다. 7,400원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그때 갭이 다소 있는 부분이죠. 그때를 7,4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업황들을 분석을 했을 때 자전거 업황 괜찮습니다. 수량도 좀 증가하고요. 가격도 올라가고요. 비용도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적 호전 3박자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기가 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기 드문 호황기 시장이 자전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부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좀 더 증가세 가는 이유가 MS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전 레저 MS까지 합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육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최근에 또 기관들 매수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자체 중심으로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도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 8,500원까지 어떤 랠리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하방 경지를 일단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간 5%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삼천리 자전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도 사고 프로그램도 꽤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낙폭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얘기도 듣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사실 5% 주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주 지켜볼 만한 변수가 미국 쪽 지표라면서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완만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일단 7월에도 일단 이 점을 봤을 때도 7월에도 이제 소비 증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일단 소비 지출은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일단 소비가 살아났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4일에 이제 소매 판매가 있고 또 17일에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소비는 일단 국내 총생산의 이제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생산자 물가 또 14일에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15일 그리고 산업 생산 15일 그리고 주택 착공 16일에 발표 예정이 있으니까 지켜볼 만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봤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 깊은 고민 중이신 투자자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강했죠.
일단 이제 그러나 이제 거래 대금 추이를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승에 베팅하는 이제 투심이 강하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아직은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을 봤을 때 이제 일정 수준 이제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2,000포인트 뭐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일단 그러나 이제 1960선을 코스피 1960선을 뚫는다면 또 단기간에 또 2,000포인트 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 이번 실물 경기 이제 변화 추이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제 매매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제 주식 시장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어떤 종목을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네. 일단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그러므로 이제 선별된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 소견으로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조정 받았을 때 IT와 이제 자동차 이제 중심으로 매수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이제 화학주 보시는 것이 또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회복세에서 가장 빨리 이제 반응하는 것이 금융 관련주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 역시 조정 받을 때 관심 가져서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도 IT 차는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참 그냥 사놓고 편하게 그냥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진 소재에 대해서는 글쎄 오늘 매수 찬스라고 하기엔 조금 기관도 팔고 해서 의견이 좀 갈렸고요. 중소형주를 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 좀 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 좀 낙폭이 좀 크겠지만 그래도 그 대형주 화학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소형주를 말씀하시는데 뭐 중소형주 뭐 중에서도 이제 실적 괜찮게 발표된 것들 위주로 아직 많이 안 간 것들 많습니다. 뭐 그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현금 25% 정도 주고 계신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있나요? 예, 제가 오늘은 다음을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다음에 업황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좀 좋지 않은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2012년도 다음 이제 들어서면서 종목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서 이제 오버추어 재계약 관련 불확실성도 존재했고, 또 모바일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제 추세적 하락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현재 이 모든 악재가 이제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현재 주가가 일단 2012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퍼가 지금 13배로 이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실적 짚어드리면 이제 당초 예상치를 이제 충족한 양호한 실적 보였죠. 이렇게 검색 광고 매출은 마이너스 5.7%로 지금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는 19.3%로 그 부진을 겪은 그 분야를 보다 더 많이 상승한 이제 선거 관련 이제 매출 증가와 이제 모바일 광고의 이제 성장으로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요. 또한 이제 게임 매출에서도 이제 온네트 그 매출 확대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10% 이상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업황이 솔직히 좋지 못한과 더불어서 이제 현재 이제 타사 대비 경쟁력에서도 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긴 했는데, 일단 지금 그 예상 뒤집으면서 현재 주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또 모바일 검색 부분인데요. 물론 현재 1위 업체인 이제 네이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 것은 맞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현재 4월부터 14.7%로 시작해서 이제 6월 19.75%로 이제 성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구글 코리아를 넘어서서 지금 국내 이제 독보적인 확실한 2위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한 상태인데요. 이제 모바일 광고도 이제 PC 이제 기반의 이제 온라인 광고처럼 이제 검색 광고 중심으로 이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검색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은 이제 향후 모바일 광고 매출 확대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다음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모바일 검색 광고의 이제 PPC가 좀 낮고, 이제 광고 노출도 이제 3개에 불과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모바일 검색 광고로는 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
아닐까 하는 판단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6일 만에 반등 주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이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타사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한 곳은 없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1등 되지 못하겠지만 이제 현재 주가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2개월 이제 수급 좋습니다. 6월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현재 주가가 저점으로서 이제 매수하신다면 이제 아주 좋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낙폭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깨지 않는 이 10만 원 선을 순절 라인을 잡고 매수 들어가신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11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으로. 예, 좋습니다. 다음 한번 사보자 얘기였습니다. 자, 기존 포트폴리오에 한 4종목 정도가 있었었는데요.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이정현 팀장님 기존 포트인데요. CJ, CGV, 크로바 하이텍, 인프라웨어, LG화학. 인프라웨어는 오늘 좀 전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죠. 저희가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를 해봤는데요. 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건 인프라웨어입니다. 아주 싸게 잘 잡았고요. 크로바 하이텍과 LG화학은 금요일 날 사실은 장중에 목표가에 근접하거나 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 상향 의견이신데 좀 빠르게 차트 다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CJ, CGV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일도 그래도 매수 매도 좀 싸워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일단 손절가 수정을 이제 26,500원으로 잡고요. 이 구간에서 꺾이면 이제 또 지루한 모습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손절가 라인을 좀 수정을 했고요. 일단 크로바 하이텍 먼저 또 다음으로 보고 가시면 지난 거래일 이제 목표가 전까지 도달을 했었죠. 장막 파너가면서 힘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손절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5,100원 잡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웨어 다음으로 보고 가시면 인프라웨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이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 유효하고요. 지금 21선 위에 얹혀 있는 모습 지지받아서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홀딩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도 늦지 않나요? 인프라웨어. 오늘 일단 실적은 나와버렸는데. 예, 아직은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번 주 내로 선순환하면서 지금 해당 종목 이제 관심 받으면서 상승 탄력 받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인프라웨어 한 10,000원 정도는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LG화학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33만 원을 찍고 오늘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 금일 이제 중국 경기 부양보 정책 기대감 유가 상승 힘입어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외국인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봤을 때 일단은 또 추세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손절가 더 짧게 잡고 31만 원 선으로 잡고 일단 홀딩 하신 다음에 31만 원 밑으로 가시면 이제 매도하고 다른 종목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할 때 매수 들어가신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다음까지 추가가 될 텐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정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현금은 5%로 줄고요. 다음이 20%로 새롭게 끼어듭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건 인프라웨어인데요. 자, 오늘 손절가 수정이 대폭 있었습니다. CJ, CGV는 26,500원으로, 크로바 하이텍도 5,100원으로, LG화학도 31만 원으로 모두 다 익절할 수 있을 만큼 수익률이 일단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가를 다 올렸고요. 인프라웨어는 오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하셨고 오늘 추천주는 다음이었습니다. 목표 부치는 11만 5천 원, 악재는 모두 다 선반영됐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 이정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관 매물은 계속 나오고 외국인은 쭉 삽니다.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네요.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종가 들고 저는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